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제가 회원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언니, 그 유럽 사람들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맞아요, 진짜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독서로 거의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도 이런 토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시키고, 바칼로레알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능 볼 때도 우리처럼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객관식이 아니고요. 논술형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독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 이런 것도 고전문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읽혀요. 그리고 철학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고가 깨어가지고 국가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노예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전혀 시키지도 않죠. 연극 같은 것도 전혀 그 교육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외워. 암기식으로 그냥 외우기만 해. 넌 생각하지 마. 이게 주입식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 비합리적인 일을 해. 그래도 막 개기질 못하는 거야. 조용히 있는 거죠. 입 다물고. 그냥 모두가 다 조용히 있으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자. 그리고 선전선동도 굉장히 잘 되죠. 누가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해. 막 선전을 해. 그래도 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까?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거 참과 거짓을 막 구분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진짜 사실을 보려고 가려진 사실을 진실을 보려고 하는데 선동된 사람 그 노예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쪽에는 그런 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부터 그런 논리적인 그 인문학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왜? 그냥 감기, 일반 독감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국가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아. 이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는 일반 감기, 독감과 다를 게 없었죠. 근데 한국은 어때? 지금까지 마스크를 씁니다. 한국이랑 중국. 이 두 나라가 그러잖아요. 뭐 중국은 독재라고 쳐. 한국은 민주주의인데도 왜 이래?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내가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해가지고 이 책을 단숨에 끝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어요. 틈틈이 막 시간 나는 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도 없고 뭐 하루에 뭐 5장밖에 안 읽었어. 뭐 한 쪽밖에 안 읽었어. 그래도 읽은 건 읽은 거잖아요. 틈틈이 심심할 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책 한 권 뚝딱이에요.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이렇게 계층이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떤 대화를 나누냐. 그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 현상이랑 책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이 멜랑제를 해요.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카페에서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토론을 위한 모임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 활발해요. 위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읽은 책이 굉장히 많아.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떤 사회 현상은 뭐 이런 고정문학과 굉장히 닮아 있다. 부터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만드는 영상 있죠? 그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상류층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전문학 작품들을 많이 많이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 될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맨날 그 가십거리 얘기하고 한국이랑 똑같아요. 맨날 옆집 얘기하고 친구 막 나쁜 얘기하고 뒷담화 얘기하고 그게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회원님, 언니는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세요? 독서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이렇게 몰아놓고 읽지 못해요. 저도 제 따로 잡이 따로 있고 이 유튜브는 취미생활이에요, 사실. 왜냐면 여기서 또 수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용돈벌이로 하고 있고 제 따로 직업이 따로 있는데
그 틈틈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시간을 허투루 안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에서도 크레마가 있어요. 요런 이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볼까?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 건데 요런 식으로 잘 나와요. 한 손에 딱 잡혀. 되게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읽고 아니면 끄고, 그리고 배터리도 얼마 안 닳기 때문에 종이책이 물론 좋긴 하죠. 그게 가동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갖고 다니기 되게 힘들잖아. 그리고 저는 여태껏 여행 유튜버였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였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책을 제가 소유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북이 필수 중에 필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책을 읽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고전 문학의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손에 못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작품 위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현대 작가인 경우에는 거의 전 주이시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유발 하라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이분들의 작품을 읽으면 뭔가 예언 같은 걸 해줘요. 예언을 해주긴 해. 거기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아, 대충 미래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구나 하고 때려 맞추는 거죠. 큰 그림을 보여주니까. 가끔 큰 그림의 그 힌트 같은 걸 툭툭 던져주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책을 읽게 됐냐. 옛날에는 제가 무협지를 좋아했어요. 무협지 너무 재밌잖아. 읽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 거기서 삼국지로 빠지게 됐죠. 근데 삼국지도 장난이 아니에요. 방학 전체를 날릴 수가 있어. 이문열 작품인데, 야, 이게 시간이 그냥 확 없어지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겠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가다가 역사에 관심이 생겼죠. 역사를 막 파. 그러다 보면 또 인문학에 관심이 생겨. 그런 식으로 가지가 계속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살 때, 한 20대 초반쯤에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철학이랑 연극, 그 희곡 쪽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읽다 보니까 야, 이 사회 현상이 그걸 꼬집는 거를 연극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구나. 되게 심오한 내용인데 이거를 희곡을 통해서 이걸 풀어놓은 거야. 쉽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 여기에 정말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안톤 체홉, 아서 밀러 이런 걸 막 읽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죠. 뭐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뭐 주홍 글씨, 뭐 시련 이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무튼 거기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막 세계사까지 공부를 파다 보니까 그 작품 속의 세계에 내가 가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탐사 가는 거지. 유적지 탐사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정말 엄청 바빴거든요. 왜냐면 어느 나라에 간다 하면은 그 작품 하나를 정해. 몇 작품을 정해. 먼저 그걸 싹 훑고 역사랑 싹 훑은 다음에 그 위주로 독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했을 때처럼 역사 그 장소를 다니면서 보는 거야, 실제로. 그럼 어때?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런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여행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진짜 거의 다 살아본 거예요. 위험한 지역 빼놓고. 제가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외항사를 선택한 이유가. 왜냐면 전 세계를 다 여행을 다닐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한계를 느낀 거지. 승무원으로서 그 세계를 탐험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하고서 남는 시간에 정말 하루 이틀밖에 탐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불만이 쌓인 거지. 아,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는 다닐 수 있겠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깊이 내가 원하는 그 독서 여행을 할 수가 없겠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승무원 할 때는 그냥 일단 감만 본 거죠.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 여기는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러면서 감을 잡았고, 그래서 승무원 일을 하면서 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연구하고 어떤 분야로 막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노마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 노마드가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원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왜냐면 디지털 노마드인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 그 때에 그 구애를 받지가 않아요. 뭐 당연히 줌으로 회의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소도 와이파이가 빵빵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데 약간 고양이과의 사람인데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아세요? 대치동에 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난 진짜 맨날 그 학원에 가가지고 살고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의 학교 시스템의 그 교육 방식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그거를 완전히 습득을 하는데 그걸 안 시키고 그냥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답도 객관식이에요. 정해져 있어. 그게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지. 근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외에 절대 안 보내셨어요. 내가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에 갔으면 훨씬 더 잘 풀렸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도 이게 부모님의 품에서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가까우니까 안 되겠다. 해외로 뜨자. 그걸 마음을 먹고 정말 해외로 떴죠. 그때부터 정말 제 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맘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제 맘대로 살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워. 저는 통제된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저는 해석을 제 멋대로 해요. 남들이랑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현대적인 시각이랑 다 합쳐가지고 융합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풀이를. 저는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저한테 정말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독서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 독서는 네, 유럽 사람들 독서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읽은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니까 많은 책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저는 거의 틈나는 대로 취미 활동처럼 책을 읽는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